안녕하세요. 국제간호사 길라잡이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신분에 관련된 이야기 다뤄봤고, 오늘은 여러분과 응시 절차나 비용 같은 세부 사항은 좀 배제하고 전반적으로 미국 간호사 면허와 또 면허 시험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마찬가지로 옆집 언니가 좀 아는 얘기 편하게 들려주는 거다 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2019년 NCLEX RN 테스트 플랜이라고 불리는 67페이지에 달하는 리포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 리포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NCLEX RN 시험을 보시게 될 분들의 타임프레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시험을 보시는 분들에 해당합니다. 2023년부터는 완전히 혁신화된 또 달라진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이 등장할 것으로 예고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세부 사항을 입수하는 대로 또 공수하는 대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NCLEX PN과 NCLEX RN 시험이 있는데요. PN은 한국에는 없는 개념의 간호사, LVN 혹은 LPN이라고 부르는 국제간호사 길라잡이 책에는 유자격 간호사로 제가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다룰 내용은 NCLEX PN은 배제한, 뺀 NCLEX RN,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미국 간호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NCLEX RN 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NCSBN, The 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s of Nursing인데요. 이 주관하는 기관의 이름에도 들어가 있지만 State Boards of Nursing이 포함되어 있어요. 각 주마다 간호사 면허 시험과 면허증과 면허 소지자를 관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각 주마다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응시 자격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간호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 혹은 이전 등록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왜 많은 한국 간호사들이 뉴욕 간호사 면허 시험을 보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토플 점수와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불리는 사회보장 번호를 요구합니다. 이 사회보장 번호라는 것은 미국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인은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는 번호인데, 이 번호가 없으면 시험에 응시하거나 면허증을 타주해서 캘리포니아로 이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죠. 정말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저도 학생 비자로 있을 때 난 소셜 시큐리티 넘버 없는데 뉴욕주에 있는 간호사 면허증 캘리포니아로 이전 등록해서 영주권 스폰서 찾아보고 싶어. 근데 소셜 번호를 받을 길이 없어서 간호사 면허증을 이전 등록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알아봤던 것이 ITIN 넘버라고 불리는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라는 것이 있어요. 세 자리, 두 자리, 네 자리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ITIN 넘버가 자릿수가 같은데요. 그 번호를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세무사도 만나보고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안 되던 것이 2015년 4월 1일자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 개정해서 내용을 바꾸어서 ITIN 넘버로도 미국 간호사 면허증을 캘리포니아 주로 이전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조건을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놓여 계시는 상황에서 내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ITIN 넘버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된다 하면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조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캘리포니아에서 토플을 요구하는데 이 요구하는 그 정도랄까요? 그게 좀 애매해요. 응시자의 영어 이해 능력에 따라서 reasonable doubt이 있을 때 shall require 한다고 되어 있는데, shall require 한다는 의미는 요구할 수도 있겠고 하는 정도의 뉘앙스로 저에게는 들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똑같이 뉴욕에서 캘리포니아주로 간호사 면허증을 이전 등록하는 과정에서 둘 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데 한 분은 영어 점수가 있었고 한 분은 영어 점수가 없었어요. 근데 영어 점수가 없는 분과 있는 분이 비슷한 시기에 둘 다 같이 신청을 했는데 두 분이 다 간호사 면허증을 이전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던 상황도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캘리포니아 간호국에서 정확히 이 shall require를 어떤 의미로 랜덤으로 하겠다는 건지 어쩐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간호사 면허 시험은 어느 주에서 보시던 다 컴퓨터로 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날, 원하는 센터, 시험 센터에서 원하는 시간에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pass, fail, 합격 혹은 불합격으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장소를 약간 describe, 설명해 보자면 독서실 내지는 도서관, 왜 칸막이 이렇게 높고 크게 있는 도서관 같은 데서 나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이게끔 굉장히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앞에 컴퓨터 한 대, 타이핑하는 키보드 하나, 또 마우스와 마우스패드 정도가 있고 다른 물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만 있고,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인데요. 내 옆에 앉아서 시험을 보는 사람과 내가 같은 엔클렉스 시험을 보더라도 문제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 똑같지 않은 이유는 NCSBN,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스탠다드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문제를 맞히느냐 맞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컴퓨터가 나에게 주는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정신과 문제를, 약물 문제를 두 개를 줬는데 둘 다 맞췄어요. 그럼 컴퓨터가 인지하기를 이 사람은 맞췄군,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구만 하고 생각하고 다른 분야,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봐도 어떤 사람은 비슷한 유형의 정신과 약물 문제를 맞추지 못했어요. 그럼 컴퓨터가 이번엔 맞추겠지, 이번엔 맞추길 바래 하면서 다른 문제를 주는 거죠. 비슷한 내용의 다른 유형의. 근데 이번 문제도 또 못 맞췄어요. 그러면 비슷한 문제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 혹은 정말 모르고 있다, 확실하게 선이 그어질 때까지 비슷한 부류의 문제를 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난 주구장창 계산만 하다 나왔어. 아니면 계속 아동간호 얘기만 나와서 아동간호만 정말 눈이 빠질 때까지 풀다 나왔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컴퓨터에게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컴퓨터는 내가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확실히 이 사람이 안다 모른다를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 비슷한 부류의 문제를 준다는 것, 이게 희망적인 이야기로,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이번 문제를 줬을 때 이번 문제는 맞추겠지, 이번 문제 맞추면 난 다음 분야로 넘어갈 거야 하고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푸는 문제가 비록 말 맞다나 주구장창 아동 문제만 나왔다 한들, 이번 아동 문제를 제대로 맞췄을 때 컴퓨터가 오케이, 아는구나, 다행이다, 다음 분야로 넘어가겠다 하고 다음 분야로 문제를 넘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같은 분야의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해도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정신을 집중하면서 이제 푸시면 좋겠고요. 혹시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타임아웃하고 나가서 화장실 갔다 오고 약간 브레이크 타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가서 충분한 휴식도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시험 보는 날 제 옆자리 컴퓨터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자분이 와서 막 드라이버를 뚫고 막 이렇게 소리가 계속 탁탁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귀에 거슬리고, 안 그래도 영어로 된 문제 푸는데 지금 머리에서 쥐가 나기 일보 직전인데 옆에서 소음이 들리니까 정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나가서 너무 방해가 되는데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어봤더니 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귀마개를 주는 거예요. 귀마개 하고 나서 저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다행히 75문제를 맞췄을 때 스크린이 꺼지면서 서베이 문제 몇 개 풀고 그리고 퇴장했고 한 번에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75문제의 그 문제의 수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은 최소 75문제, 최대 265문제까지 풀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265문제를 푼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걸지 전 상상도 안 되는데요. 최대 6시간까지, 최대 265문제까지 풀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말이죠.
75문제에서 스크린이 꺼지는 경우는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예요. 아, 이 사람 너무 잘했어. 다 알아. 합격이야. 내가 아까 생각했던 그 95%의 패싱 스탠다드를 통과했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정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 문제를 줘도 틀리고 저 문제를 줘도 틀리고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다. 난 75문제까지만 물어봐도 이 사람이 확실히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겠다 하는 경우는 75문제에서 화면이 꺼지고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75회에서 문제가 꺼진다고 다 합격도 다 불합격도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75번에서 문제가 꺼졌을 때 컴퓨터가 꺼졌을 때 합격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어요. 합격률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에서 미국의 간호대를 졸업하고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경우는 보통 7, 80% 정도 합격률이 돼요. 처음 시험을 봤을 때. 근데 Associate Degree,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과 Bachelor Degree, 학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합격률이 조금 다른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수치로 보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뭐 5% 정도면 크게 차이가 나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미국 간호학과 학생이 재시험을 봤을 때의 합격률은 41%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 외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우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을 봤을 때 처음 응시에서 합격하는 확률은 50%가 안 돼요. 47.01%가 2019년 상반기의 통계로 나와 있고요. 재시험을 봤을 때는 28%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재시 삼수하시는 분들 4번, 5번 보실 수도 있거든요. 주위에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데 공부의 방법, NCLEX가 요구하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미국 간호 해부 생리학을 줄줄 깨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티컬 띵킹에 대한 접근은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교육자로서 또 간호사로서 느끼기에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은 priority,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크리티컬 띵킹을 잘 할 수 있는지, 상황에 따른 situational awareness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와 같은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지 얼마나 지식적으로 이 사람이 풍부한지를 파악하는 시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요즘에도 왜 NCLEX 시험 볼 때 봤던 그런 자료들을 지금도 살펴보는데 정말 공부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제가 공부하면서 적어놨던 내용들을 지금까지도 살펴보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NCLEX 공부를 2년씩 3년씩 준비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 빠지면서 할 시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간 몇 개월로 마음 잡아서 공부하시면 되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을 많이 보는 인구 그냥 번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필리핀에서는 1년에도 수천 명씩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보는 인구가 인도, 푸에르토리코, 그 다음에 4번째로 많이 보는 인구가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매년 7,800명씩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에 응시한다고 합니다. 질문의 유형이 멀티플 초이스, 즉 답을 많이 주고 찍는 거 있죠. 객관식으로 찍을 수도 있고 이 중에 정답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하는 것도 있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설명하는 이 부분의 위치를 찍어보세요 하고 핫스팟식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순서대로 카드를 나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듣고 맞추거나 그래픽 같이 수치나 그림을 보고 답을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호학과 학생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어떻게 영어로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을 볼 수가 있었냐 하는 질문도 하는데요.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은 영어를 잘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패스를 못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왜 의학 용어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비슷하게 universally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NCLEX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의학 용어나 영어 표현들을 분명 미국에 와서도 임상에서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실력을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의 합격 불합격 당락을 좌우할 만큼 영어 시험이 키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